안녕하십니까. 자, 건축 일반, 이제 건축 개혁에서 서건사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서양 건축, 그 고대 건축에서 이집트와 서아시아 건축이 끝나고 그리스 건축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했었죠. 오늘은 이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 건축. 자, 항상 이제 수업 시간마다 먼저 요걸 할 텐데요. 자, 처음에 서양 건축사의 흐름이 이집트와 서아시아 건축에서 시작이 되고, 이제 그 바톤이 그리스로 넘어온 다음에 로마 건축까지 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고대 건축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고대 건축에서 로마가 쇠퇴하고 기독교는 팽창하고 하면서 로마는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동쪽으로 간 동로마, 서아시아 건축과 함께 비잔틴 건축을 이루게 되고, 서쪽으로 간 그 당시에 아무것도 없던 그 야만인족이 살고 있던, 이제 게르만족이 살고 있던 그곳에는 초기 기독교 건축이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시기상으로 보면 비잔틴 건축이 먼저입니다. 그리고서 초기 기독교에 이어서 아직까지 로마의 색을 잃지 않은 로마네스크 건축, 그리고 고딕 건축까지, 여기까지가 중세 건축이죠. 비잔틴은 이제 이슬람 문화권에 들면서 사라센 건축으로 전환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중세 시대였고, 그 다음 십자군 원정을 통해 르네상스가 일어나죠.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크, 로코코까지가 이제 근세 건축이 되겠습니다. 자, 표로 정리하면 이랬죠. 자, 고대 건축, 서아시아, 이집트, 그리스, 로마가 있었으면 로마가 동서로 갈라지게 되면서 로마가 쇠퇴하고 이제 기독교가 팽창하게 되면서 서쪽에는 초기 기독교, 동쪽에는 비잔틴, 서아시아와 로마의 영향을 받은, 그리고 그 비잔틴은 다시 서아시아 쪽에 또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메소포타미아 이슬람 문화권에서 사라센 건축으로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초기 기독교는 로마네스크, 고딕까지 발전하게 되고, 십자군 원정을 통해서 르네상스가 일어나게 되고, 바로크, 로코코까지가 근세 건축이라고 했죠. 그 다음 산업혁명 이후에 현대 건축이 시작이 되는데, 요 근현대 건축은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너무 복잡하다고 했죠. 자, 우리가 이 흐름 속에서 그리스 건축에 대해서 잠시 배웠었습니다. 자, 지금 사진에 보이는 부분이 바로 아크로폴리스입니다.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아크로폴리스인데,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 대부분은 이 도시의 중심지에 약간 높은 언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폴리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이제 지남에 따라 가지고 이 도시국가 자체가 폴리스로 불리게 되고, 본래 폴리스였던 이 언덕은 그 높은 아크로라는 형용사가 붙으면서 아크로폴리스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이런 아크로폴리스는 각 그리스의 국가마다 다 있었는데요. 신기한 것은 이 그리스 국가들은 각 도시 국가들이 다 각각의 나라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같은 그리스어를 썼고, 또 각각 그리스라는 나라에 속한 도시 국가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올림픽도 열었던 거죠. 자,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를 보겠습니다. 왼쪽 사진이 방금 전에 봤던 사진이죠. 자, 이 언덕의 중심부에는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폴리스 중심부 언덕의 신전들, 바로 그 아크로폴리스가 위치하고 있던 곳에, 그리고 그 아크로폴리스, 이 그림에선 여기죠. 아크로폴리스의 아래에 여기는 아고라라고 불렸습니다. 언덕 아래에 있는 뭐 시장이나 공공장소, 이런 걸 아고라라고 불렀는데, 아고라, 이 광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곳은 고대 그리스에서는 여론을 형성하는 회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자, 위에가 아크로폴리스, 자, 밑에가 아고라, 기억하시고요. 자, 이 아크로폴리스는 수비하기 알맞은 곳이 선정이 되고, 거기엔 성벽도 쌓고 폴리스에서 수호신을 모시는 등 여러 신전이 세워졌습니다.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아테네의 그 아테네가 모시는 여신, 바로 아테네 여신이었죠. 전쟁과 지혜의 여신. 그런 파르테논 신전이, 그 아테네를 모시는 파르테논 신전이 가장 중심부에 크게 자리하고 있었죠. 이런 신전이 세워져 가지고 각 도시국가의 신앙의 중심지가 되는 이 아크로폴리스, 그리고 그 밑에 아고라. 자, 아고라는 뭐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폴리스에 형성된 광장으로 그리스 사람들은 여기서 뭐 민회를 열거나 재판을 열거나 혹은 뭐 상업 활동을 하거나 사교 활동을 하거나 정치, 철학 등등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아크로폴리스는 언덕에 있는 신전을 의미한다고 보면, 아고라는 시장 혹은 공공장소, 뭐 일상생활의 중심이 되는 뭐 사람이 모이는 곳 혹은 사람들의 모임 자체를 뜻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토아, 중세에 스토아파라는 게 있었죠. 거리를 메우면서 정치를 논의한다, 바로 아고라에서.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고대 그리스 도시에서 교역이나 집회의 장으로 사용되었던 5개 공공광장을 지칭하는 용어. 자, 2015년도 지방시 9급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한번 풀어볼까요? 답은? 자, 방금 배운 거니까 잊지 않았겠죠. 아고라죠. 자, 그럼 자, 그리스의 주범 오더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그리스 건축의 키워드 세 가지를 얘기했었죠. 오더, 아고라와 아크로폴리스, 그 다음 엔타시스, 이 세 가지를 얘기했었는데, 자, 오더가 뭘까? 자, 오더, 주범. 자, 기둥 주자에 법범자, 즉 기둥의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원래 오더란 뜻은 뭐 명령하다, 지시하다, 주문, 뭐 질서, 법칙 이런 뜻이죠. 기둥의 법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둥의 법칙, 뭐 질서 또는 테마 이런 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뭐 배밀 오더 하면은 뭐 명령, 뭐 배밀을 통한 그 주문을 얘기하는데, 자, 이런 주범이 왜 중요하냐? 이런 주범 형식들에 따라서 각 이제 그 건축물의 어떤 테마가 정해지고, 거기에 대한 그 서양 건축물들은 대부분이 뭐 도리아 양식, 뭐 이오니아식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어떤 건축의 형태가 정해지게 됩니다. 자, 그리스 사람들은 원래 나무를 신성시 여겨가지고 이 건축적으로 접목을 시킵니다. 신전을 세울 때 식물의 형태로 신전을 건설하게 되는데, 기둥을 하나의 나무로 인식하고 그 주두, 기둥의 꼭대기에는 나무의 잎사귀가 모이는 형태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 보이는 것이 바로, 자, 코린트식 주두의 모양이죠. 자, 그리스의 주범 양식, 그리스의 오더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도릭 양식, 도리아식, 이오니아식, 이오닉 양식, 그 다음 코린티안이라고 불리는 코린트식. 그 중에서 도릭은 가장 오래된 기본 양식입니다. 단순하고 직선적이고 장중하고 남성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는, 수직 방향의 홈이 얕고 모서리는 각을 이룹니다. 목조에서 석조로 전환되면서 목조 양식을 그대로 이제 석조에 도입을 한 건데, 대표적인 건 파르테논 신전과 아폴로 신전, 헤라 신전 등이 있습니다. 자, 파르테논 신전을 먼저 볼까요? 그리스 아테네의 그 중심 아크로폴리스에 가장 크게 보이는 건축물이죠. 파르테논 신전. 이 파르테논 신전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헤라 신전. 자, 기둥이 몇 개 남아있지 않지만 그 도릭 양식으로 단순한 형태로 기둥이 올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헤라 신전은 올림픽의 성화를 밝히는 곳으로 유명하죠. 자, 왼쪽에 그 그림을 보면
바로 요 지방에, 올림피아라는 지방에 헤라 신전이 위치해 있습니다. 옛날 고대 그리스에서는 모든 그리스 국가들이 여기로 모여서 올림픽을 열었었죠. 지금도 그래서 올림픽의 성화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올림픽 성화를 밝히는 장면 잠시 보겠습니다. 이번 채화식의 제사장 역할은 그리스 배우 카테리나 레호였다. 오목 거울에 태양열로 불꽃을 일으킨다. 인류 평화와 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며 아폴론 신이시여, 이 성스러운 불을 올림픽이 열리는 리우데자네이루로 보내주소서라는 간절한 바람도 덧붙였다. 2016년에 리우올림픽 성화를 점화하는 장면입니다. 이 성화를 가지고 올림픽 하는 나라까지 이제 뭐 배를 타고 와서 사람이 마라톤을 하듯이 이제 성화를 들고서 뛰고 해서 전달을 해서 끝내 올림픽 개막식 장소까지 이동을 하죠. 그 성화를 밝히는 곳 바로 헤라 신전이었습니다. 뒤편에 보면 도립기둥이 저기 보이고 있죠. 자, 그리고 파르테논 헤라 신전과 더불어서 대표적인 도릭 양식의 아폴론 신전이 있습니다. 자, 아폴로는 태양의 신이죠. 그리스 신화에서. 이 아폴로 신전은 원래 기둥은 38개였는데 현재는 7개만 남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양식 이오닉 오더, 이오니아식 주범 양식입니다. 자, 이는 이오니아 민족에 의해서 창시가 됩니다. 그리스에 있는 그 민족이었는데, 특징적인 것은 소용돌이 모양의 주두, 마치 양머리처럼. 도리 양식에 비해서는 좀 더 섬세하고 우아하고 곡선적으로 해서 여성적인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또한 초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신전은 에렉테이온 신전인데, 자, 그림을 보면 도릭에서는 아직 요 초반 밑에 요 기단처럼 생긴 마치 한국 건축으로 치면 초석과 같은 그런 게 없죠. 근데 이오닉 양식부터 이 초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코린티 양식까지도 이제 초반에 보이기 시작하고 점점 발전의 형태죠. 그리고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오닉 양식의 대표적인 신전 에렉테이온 신전, 이 신전도 마찬가지로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에 위치해 있습니다. 왼쪽의 그림이 아크로폴리스의 복원도입니다. 자, 제일 위에 커다란 신전이 바로 파르테논 신전이고, 그리고 그 왼쪽으로 해서 바로 이 부분, 여기가 에렉테이온이라고 하는 신전입니다. 아테네의 전설적인 왕 에렉테우스의 이름을 따가지고 기원 전 421년에 지어집니다. 이 신전에서는 뭐 아테네, 포세이돈, 에렉테우스 세 명을 함께 모시던 신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저쪽에 아테나 니케 신전이 보이죠. 요거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에렉테이온 신전. 자, 이 신전의 왼쪽 부분을 보면 바로 이 부분이지. 저쪽에 여신상 같은 것도 보이죠. 에렉테이온 신전은 여인의 모습을 형상화한 기둥으로 유명합니다. 이 여인상은 모두 현재는 모조품이고 박물관으로 이동해서 지금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아테나 니케 신전. 자, 전쟁의 여신 아테나, 승리의 여신 니케. 그런데 이건 니케를 위한 신전이 아니라 아테나를 위한 신전입니다. 페르시아 전쟁에 승리를 하고 그 기념으로 지어진 신전이고 아테나 여신한테 바치는 신전이 되겠습니다. 이 신전 역시 이오니아식 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둥 주두 위에 양머리로 된 게 보이죠? 이게 소용돌이 모양.
이게 바로 이오닉식, 이오닉 양식입니다. 자, 세 번째, 코린트식, 코린티안 양식입니다. 자, 이 양식은 자, 헬레니즘 양식이라고 합니다. 자, 알렉산더 대왕이 처음 알렉산더 대왕 때 만들었고, 그 대왕 밑에 있던 악티누스라는 사람이 처음 고안했습니다. 아킨서스라는 나무 잎을 이제 묶은 듯한 모양의 주도가 특징이고, 보통 화려한 건물의 장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코린트 양식이 로마 시대에 가서는 컴포짓 양식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자, 대표적인 게 올림피아 이온 신전입니다. 제우스를 모시는 신전이고, 자, 기원전 약 6세기경에 건립을 시작하게 해서 완성까지는 거의 한 700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완성된 거는 로마 제국 때에서야 완성이 됐는데 그리스 최대 신전이었습니다. 현재는 남아있는 게 얼마 없죠. 자, 올림피아 이온 신전 기둥을 보면 이 잎사귀들이 보이죠. 자, 코린트 양식, 코린티안 오더. 자, 지금까지 배운 게 도릭, 이오닉, 코린티안 세 가지였죠. 도리아 양식, 이오니아 양식, 코린트 양식. 시기 순으로 보면 도릭이 제일 먼저, 그 다음 이오니아 시기, 그 다음 코린트 시기 개발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양식은 현재까지도 꾸준히 쓰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스 기둥 양식 중 가장 오래된 원형 기둥 양식은 방금 배웠었죠. 도리아식, 이오니아식, 코린트식. 셋 중에 하나지. 밑에 있는 컴포짓과 터스컨식은 로마 오더입니다. 자, 답은 네, 그렇죠. 1번이죠. 도리아식 오더, 도린 양식. 자, 두 번째 문제. 다음 중 그리스식 오더가 아닌 것은? 자, 우리가 배운 세 가지 말고 다른 거 고르면 되겠죠. 도리아, 이오니아, 코린트, 이 세 개가 이 그리스식 오더였죠. 답은 4번이죠. 얘는 로마 시대 때 나오는 양식입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 그리스 시대 주요 건축물 기둥에 적용된 주범 양식 오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한번 여러분이 풀어보겠습니다.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답은 몇 번이죠? 그렇죠. 바로 1번이죠. 도리아식 주범은 베을림이 뚜렷하며, 좀 이따 배우는 엔타시스, 베을림 같은 말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한옥 건물에 베을림이 있었죠. 주신이 가장 크고 주각 밑에가 그 다음으로 크고 주두가 제일 작은 마치 항아리 모양의. 자, 도리아식은 주초가 없었습니다. 베을림까지는 뭐 맞습니다. 그런데 주초가 생긴 건 이오니아식부터 생겼다고 했죠. 이번에 보면 도리아식은 남성 신체의 비례와 힘을 상징한다. 그래서 남성적이다. 반대로 이오니아식은 여성적이다, 섬세하다 라고 했었고, 3번에 코린트식 주범은 주도에 아칸서스 나뭇잎 장식이 있다. 맞습니다. 나뭇잎 장식이 있는 것은 바로 코린트식이었죠. 4번 이오니아식은 여성적인 느낌을 주고 주도는 소용돌이 형상이다. 맞죠? 5번 코린트식은 로마의 컴포짓 주범에 영향을 준다. 이건 로마 때 배우겠지만 맞습니다. 컴포짓 양식도 마찬가지로 나뭇잎 모양이야. 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자, 아크로폴리스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크로폴리스의 신전들. 자, 먼저 중앙부에 가장 큰 파르테논이 보이죠. 그리고 그 왼쪽으로
아테나 니케 신전. 그 바로 위에가 이 아크로폴리스를 들어오는 입구인 서쪽 입구입니다. 프로필레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저 위쪽으로 해서 에렉테이온, 그리고 왼쪽 밑에 있는 극장에 보이죠. 헤로티스 아티쿠스 극장. 오른쪽에도 마찬가지 극장이 있습니다. 디오니소스 극장. 이게 이제 아크로폴리스의 형태고, 이걸 이제 사진으로 보면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신전들을 볼 때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스 가보지 않고서는 이렇게 사진도 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그리스 건축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스 건축은 조합 순서가 일정합니다. 기둥 위에 주두 위에 페디먼트라는 삼각형의 지붕 형태가 있었고, 이런 그 조합 순서를 갖다가 엔타블러처라고 합니다. 너무 자세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하진 않겠지만, 각 요소를 상대적인 크기 비례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없지만 신전 자체는 색이 칠해져 있었고 벽화가 부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우수한 조각 작품 같은 정성을 들여가지고 마치 이 조각상처럼 이게 그 신전을 갖다 건립을 했죠. 그리고 대리석을 사용합니다. 지금도 그리스산 대리석이라고 하면 굉장히 비싸고 또 유명합니다. 이런 신전 건축과 더불어 가지고 극장, 경기장 등 민중 건축도 건립을 하게 됩니다. 이 그리스 건축은 아주 온난한 기후 때문에 야외 생활, 옥외 생활에 치중하게 됩니다. 내부 형태, 내부 공간보다는 그 바깥에 있는 형태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점이라면 건물 외관에 치중하다 보니까 건물 내부 공간 형성을 이루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하지만 이 그리스 건축이 로마 건축의 선구적인 역할을 하고, 그 뒤에 그리스 로마 건축은 중세를 거쳐가지고 유럽 전반, 이 세계사 전반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처음에 얘기했던 엔타시스라는 게 있다고 했죠. 이 배을림인데, 우리나라 부석사, 무량수시의 배을림, 항권사 시간을 배웠었죠. 이 배을림과 똑같이 마치 항아리 형태로 기둥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만드는 이유는 뭘까? 바로 착시를 교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의 건축은 형태미를 중시하기 때문에 완벽하고 이상적인 형태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런 착시 현상을 교정을 하고 조형성을 드높이는 기초를 만들게 되죠. 자, 착시 현상이 뭐였죠? 여기서 쓰이는 착시 현상을 뭘 교정하기 위해서냐? 수직선 중앙부가, 긴 수직선에서는 중앙부가 가늘어 보이는데 그걸 갖다 교정하기 위해서 그 중앙부를 갖다가 더 늘린 거죠. 늘리다 보니까 밑에가 너무 좁아 보여서 밑에도 늘린 거지. 그래서 주신, 주각, 주두의 크기 형태가 순서가 되겠죠. 자, 이 그리스의 대표적인 건축물은 바로 파르테논 신전이 있습니다. 자, 그리스 아테네라는 곳에 그 여신이죠. 아테네 여신을 모신 신전, 기원전 5세기경에 아테네 아크로폴리스에 건립됩니다. 현존하는 그리스 건축물 중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또 아름답고 도리아식 고도에서는 그 정점을 찍었다고 평가받는 굉장히 유명한 건축물이죠. 자, 그리고 방금 전에 얘기했던 엔타시스, 베을림, 안솔림 등 기둥 조형 기법이 적용이 됩니다.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신전의 원래 복원 모습은 이런 모양이었을 거로 추정이 됩니다. 이 안에는 여신상도 있었고, 아테네 여신상. 자, 그럼 잠시 영상 한번 볼까요? 서양 건축물도 살펴보죠. 그리스 시대의 대표 건축물 파르테논 신전에는 5가지의 착시 규정법이 숨어 있습니다. 무량수전과 같이 기둥 중앙부를 오목하게 한 베을림, 건물의 안정감을 높이기 위해 양층 모서리 기둥을 안쪽으로 기울이는 안솔림, 가늘어 보이는 양층 모서리의 기둥을 굵게 만들어 같은 두께로 보이게 하는 기둥 직경,
기둥의 간격이 일정하게 보이도록 하는 기둥 간격. 그리고 건물의 중앙을 약간 높이는 라이즈입니다. 마치 한건사에서 배운 한국의 기둥 기법처럼, 조형 기법처럼 여기 그리스에서도 마찬가지로 많이 쓰였죠. 자, 그리스 신전의 특징이 아닌 것은, 자, 한번 읽어보고 풀어보겠습니다. 잠시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답은 뭐죠?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파르테논 신전은 도리아식 신전 완성기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다. 도리아식 신전의 정점을 찍었다고 했죠. 맞습니다. 2번, 채색과 벽화가 부분적으로 되어 있었다. 맞죠? 방금 전에 봤죠? 3번, 사용된 화강석의 질이 우수하고 가공 기술이 탁월하다. 이게 틀린 거지? 화강석이 아니라 질 높은, 질이 우수한 대리석이라고 했죠. 자, 4번, 우수한 조각 작품같이 세심하게 정성을 들여 만들었다. 맞고. 자, 다음 문제. 자, 그리스 기둥 양식 중 도리아식 양식, 도릭 오더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답 나왔습니까? 자, 1번은 장중하고 남성적인 느낌. 맞죠? 이 반대로 이오니 양식은 섬세하고 여성적인 느낌이라고 했죠. 2번, 그리스 기둥 양식 중 가장 오래된 기둥 양식이다. 도리아식 양식이 가장 오래됐죠. 그 다음 이오니아식, 그 다음 코린티식. 3번, 파르테논 신전 설계자 익티누스가 창안했다. 익티누스는 알렉산더 대왕 때 코린트 양식을 창안한 사람이지. 답은 3번이죠. 4번, 초반 없이 주두와 주신으로 구성되었다. 도리아식 양식이 초반에 없다고 했죠.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제. 자, 그리스 건축 옳지 않은 것입니다. 풀어보겠습니다. 자, 답 바로 나오죠? 몇 번이지? 그렇죠. 4번이죠. 이오니아식 주범은 가장 단순한 주범으로서 장중하고 남성적인 느낌을 준다. 이 설명은 바로 도리아식 양식에 대한 설명이죠. 이오니아식은 섬세하고 여성적이라고 했습니다. 1번부터 보면 1번, 주요 적용 구법은 기둥과 인방의 조합인 가구식 구조였다. 자, 목조 가구식이 아닌 석재 가구식이지. 맞습니다. 2번, 신전 건축이 발달했으나 극장, 경기장 등 민중적 건축도 발달하였다. 그래서 아까 그 아크로폴리스 밑에 뭐 디오니우스 극장이라든지 이런 극장도 있었죠. 3번, 기둥 보통 주두, 캐피탈, 주신, 샤프트, 주초, 베이스로 구성되었다. 맞습니다. 주두, 주신, 주초. 자, 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오늘 그리스 건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로마 건축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